제가 최근에 컴퓨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저의 컴퓨터 사양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스펙이면 2년 전 기준으로 대략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일반인 기준으로는 꽤나 고사양인 컴퓨터에 속하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본인 컴퓨터 스펙 자랑을 하냐 뭐 이런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자랑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무리해서 컴퓨터를 산 거거든요. 이유야 뭐 간단하죠. 게임을 켜놓고 방송을 동시에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되게 컴퓨터를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계속 컴퓨터가 몇 개월 주기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구입을 한 건데, 근데 놀랍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저만 유달리 운이 안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면 한두 번이 아니야.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4번째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만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거 감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으로 갈수록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고성능 CPU나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경우 우리가 게임이나 작업을 할 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까지 하는 그런 사제 쿨러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랭 쿨러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수냉 쿨러라고 해서 되게 복잡한 구조로 가진 그런 장치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관리한다는 게 진짜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냉 쿨러만의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바람으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공랭 쿨러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근데 공랭 쿨러는 수냉 쿨러보다 상대적으로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냉 쿨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뭐 답이 없죠. 그냥 컴퓨터를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뭐 관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지만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냉 쿨러? 솔직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발열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같이 알려드리자면, 부품들의 온도가 뜨거워진 상태로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전원이 그냥 꺼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안하고서라도 컴퓨터를 무리하게 계속 돌리게 되면 각각의 부품들의 내구도와 수명이 엄청 빨리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열을 신경 쓰지 않으면 컴퓨터는 곧 망가지게 되겠죠. 이게 몇몇 하이엔드 제품들이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지금 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케이스를 열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케이스 옆면을 닫아놓으면요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점을 얘기할 건데, 보통 이제 보급형 제품들은 제조사마다 그렇게 차이점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하이엔드 제품들은 제조사마다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바로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내구도랑 안정성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가형 제품들은 고장이 나도 그냥 소모품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냥 새 거 하나 사면 되거든요. 근데 고가형 제품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특정 제조사의 경우에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되게 악명을 떨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AS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하이엔드급 제품을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잘 쓰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돼버리면 사실상 이거를 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는 사실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각각의 제품들끼리 호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견적 내가지고 조립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호환성 문제로 실제로 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업체 쪽에서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상대로 견적을 이상하게 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약간은 결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부품 간의 호환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넓게 보면 어쨌든 비용의 일부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호환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어떤 메인보드에 CPU나 그래픽카드를 끼울 수 있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부품들 간의 전체적인 조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메인보드가 있으면 그 메인보드에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 메인보드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특히나 메인보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게 되면요 죽을 거면 혼자 죽으면 되는 거를 CPU나 그래픽카드 같은 다른 부품들까지 같이 불똥무 삼아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리하자면 비싼 제품일수록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굳이 하이엔드 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본인이 새로 하나 사게 되시면 컴퓨터가 고장날 것까지 대비를 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